감사합니다. 저의 역할이 맨 마지막에 오늘 있었던 모든 그 토론을 좀 정리해서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었는가를 얘기를 하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열심히 와서 이렇게 다 메모를 잔뜩 했습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많은 법률가와 변호사하고 같이 컨퍼런스에 참여해 본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맨날 뭐 저희 엔지니어들끼리만 모이다가 이렇게 또 법률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를 얘기하니까 새로운 면이 많았다라는 것을 전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고 이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 대학을 안 오고 법률대학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걱정도 좀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구글에 감사드립니다. 그 빅텐트라고 이렇게 전 세계적인 행사인 것 같은데 우리 국내에 와서 여러분들 모시고 또 여러분 저명하신 여러분을 모시고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뭐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점점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서부터 지금까지 그 혁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교육 문제, 그다음에 기업가 정신의 사회 문제, 그다음에 정부의 역할, 그다음에 혁신이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주제로 우리가 토론을 쭉 이끌어 왔었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신 거를 잘 듣고 또 약간의 저의 생각을 보태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선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뭐 저도 학교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항상 갖고 있는 질문이 우리 교육이 이 시대를 읽고 있느냐,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을 우리가 제공하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교육 시스템이 지금 산업사회에서 있었던 어떤 그러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지식창조사회라 그러나요? 새로 변하는 이런 사회에 지금 우리가 우리 후세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될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교육하는 방법도 바뀌어야 되고 교육하는 내용도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제 학교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 학교는 공과대학입니다. 공과대학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인터넷이나 소프트웨어에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불행하게도 4년 동안 다니는 동안에 한 과목의 컴퓨팅 교육을 받을 뿐입니다. 저희가 새로운 과목을 집어넣으려면 기존에 있는 과목들이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그쪽 물리, 화학 하시는 분이 절대 자기가 가르치는 과목을 양보를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육 시스템 자체가 30년 전에 하는 거나 지금 가르치는 거나 거의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노베이션 많이 하지만 fundamentals are fundamental입니다. 그죠? 기초가 제대로 돼 있어야 돼요. 교육을 제대로 안 받고 혁신을 찾아다니는 거는 저는 사상 누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요즘에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공계 학생들이 깊이 있는 공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물리화학을 안 하고 수학을 안 배우고 그리고 이노베이션을 한다고 나가는 거는 어떤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의 창의력은 뭐냐? 창의력이 어디서 오느냐? 저는 다이버시티, 그죠? 다양성에서 창의력이 온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떠드는 모토가 있어요. 대학의 모토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제가 나가는 교회의 모토입니다. 첫 번째가 into the marketplace, 그죠? 시장으로 가라. 그래서 대학은 시장을 근간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된답니다. 실용적인 교육을 해라, 이렇게 교육을 해라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into the global, 그다음에 세 번째가 into the future. 그렇죠? 이 세 가지의 목표가 대학에 저는
존립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을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한번 다시 한번 반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기업가 정신을 우리가 충분히 배양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한국이 기업가 정신이 충분했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정주영의 나라고 이병철의 나라고 요즘 같으면 김정주라는 그런 사람들이 성장한 나라입니다. 또 뭐 박세리나 뭐 최경주나 박태환, 김연아, 조수미, 케이팝, 뭐 싸이 이런 사람들이 다 성장한 나라예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은 우리 근본적으로 충분히 있다.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열정들이 있는 나라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상황이 뭐 규제나 여러 가지 그런 사회 분위기가 그런 분들이 제대로 뜻을 피는데 쉽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러나 저는 곧 IT 분야에서도 글로벌 스타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가 됐어요. 저희 IT 열심히 하고 그런 지가 한 20년, 30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IT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대가가 기업이 나타나고 스타트업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토론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생태계나 시장 환경 그리고 가장 많이 얘기 나왔던 것이 실패를 용인하는 그런 사회가 아닌 것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실패한 사람들이 착하게 실패한 사람이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모럴 해자드와 연계되고 그러기 때문에 쉽게 그냥 이걸 합시다라고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열심히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실패자가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는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들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안 나눴는데 우리나라는 진짜 여러 가지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종합판이다. 세계에 있는 모든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다 있다. 그런데도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특히 여러 가지 중에서도 창업자하고 투자자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모자라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을 갖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다음에 굉장히 오랫동안 토의한 것이 이제 정부의 역할입니다. 저도 나라 돈을 얻어서 지난 20년간 연구를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예민한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부 정책 그런 것들이 파괴적 혁신을 용인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잘 안 된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게 많은 분들이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할래? 이런 식의 이제 얘기해서 우리 김기찬 교수님은 계속적으로 정부는 빠져 있어라 이런 식의 얘기를 강하게 하셨고요. 근데 할 일은 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토의한 걸 다시 제가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만 공공정보 얘기를 유주한 군이 공공정보 얘기도 했고 많은 분들이 했는데 공공정보 개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정부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관료들은 절대 공공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료들의 목표는 첫째가 책임 회피고요. 두 번째가 숟가락 얹기입니다. 근데 공공정보를 개방했을 때 공공정보의 품질에 대해서 책임을 공무원이 질 수 있는 거냐? 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는요. 그러니까 절대 공개를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공공정보의 개방을 압박을 하지 않으면은 공공정보는 개방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대통령 되시겠다는 분들이 모두 다 이 공공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방하겠다고 공약을 하시니까 아마 다음 정부에서는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정부가 해야 될 거는 뭐 논의가 안 됐습니다만 그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인터넷이 이렇게 많이 깔려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모든 가정에서 인터넷을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만 인터넷에 소외된 계층이 있고 또 소외될 수밖에 없는 장애인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액세서빌리티를 증가시키는 것 같은 거 이런 건 정부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할 일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R&D 정책에 대해서는 뭐 조신 박사님이 나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현재 17조 원이라는 돈이 1년에 그 R&D를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이는 돈이 얼마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이노베이터를 위한 R&D 자금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초과학을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는 R&D 자금이 있는데 이런 이미지네이션을 하고 이미지네이션을 그 구현하기 위한 개발을 하는 분들한테는 R&D 자금은 거의 관계가 없는 돈이에요. 그래서 좀 더 우리 적극적으로 그 이쪽 R&D 자금에서 이런 혁신을 위한 특히 이제 그 인터넷 혁신을 위한 그런 자금으로 돈을 좀 투자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다음에 굉장히 오랫동안 망 중립성이나 그 중립성, 플랫폼 중립성, 기술 중립성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즘에 얘기하던 그 권위주의적인 그 그렇죠. 이게 정부가 다 만들어 놓고 니들 국민들 와서 써라라고 하는 것을 보통 밴딩 머신 정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자판기형 정부라고 그러는데 그런 정부가 아니고 그냥 뭐든지 그 시민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 바탕을 깔아주는 플랫폼으로서의 정부 그런 것이 이제 요즘에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정부 2.0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부가 되면은 정부의 역할이 좀 더 개방적이고 좀 더 중립적이고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금방 이제 토론했던 이노베이션이 우리의 그 일상생활을 어떻게 바꾸는가, 무척 많이 바뀌고 있는 거 여러분 다 실감하셨을 거고요. 다행히도 우리 한국은 그런 변화에 굉장히 앞서가는 나라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 글로벌 차원에서는 그런 변화의 테스트벳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변화가 저는 또 더 큰 변화가 금방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국에서. 저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스마트 교육이나 이런 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는 교육, 그다음에 사이버 교육 이런 것이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또 지식 문화 콘텐츠에 그것이 공급이 되기 시작하면은 지금 봤던 그 어떤 혁신, 그보다 훨씬 강한 혁신이 곧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혁신이 만드는 진짜 행복한 사회 이것이 곧 올 거라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저께인가 어떤 기사에서 읽은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한국에서 누군가 해낼 줄 알았는데 그가 저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누구일까요? 싸이예요. 싸이가 지난 무대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바로 저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1등 하는 것 그거 하면은 세계 1등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옆에 있는 동네 친구가 세계 나가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변화의 주인공이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